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여쭤봐야 됩니다. 오늘 이것도 좀 놀라운 소식인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 그리고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 이 시간차, 날짜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오늘 동시에 어쨌든 속보가 전해져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뭐 도의적 책임 이런 걸 강조했지만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치명상이 아니냐. 저는 그거 딱 오늘 속보 보는 순간 의뢰인을 놔두고 변호인단이 사임계를 낸 것 같은 느낌? 자, 이게 정권 붕괴의 신호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소 국장님 어떤 시그널로 보셨어요? 일단은 뭐 이런 상황 자체가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다. 그 자체가 벌써 비상시국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지금 현재 이른바 권력의 통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라는 축이 하나가 있습니다. 당.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일부 탈당하고 이제 비주류들은 별도의 당내 당 조직을 만들어서 그랬죠? 지금 움직이고 있단 네.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탈당이 일어날 수도 네. 있는 것이고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이. 그런 와중에 또 하나의 축이 뭐냐면 이른바 민정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 이 사정의 어떤 네. 힘이거든요. 공권력을 장악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축을 박 대통령이 의지를 하고 있고 그게 사실 살아있다면 일정하게 어떤 국정의 장악력을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사정의 칼날이라는 것은 검찰, 경찰, 국세청 등등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힘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키플레이어인 민정수석이 사표를 낸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일어났단 말입니다. 네. 이것은 저는 이 이른바 권력의 통치, 권력의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박근혜 정권의 권력 운용 부분의 내부 시스템 자체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권력 운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책임지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 이 대통령이 있지만 네. 이 임기 중에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보통 그 책임자를 문책하고 경질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인사교체가 일어나는데 그러기에는 이 최재경 민정수석은요. 한 나흘 일했나요? 책임질 일이 있다고 보긴 어렵잖아요. 우병우 민정수석 후임인데. 이 위원님, 예. 최재경 민정수석의 심경은 뭐였을까요? 오늘 뭐 다른 방송에서도 그 추측, 배경 뭐 네. 이런 걸 놓고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그냥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권력 핵심부로부터의 이탈 또는 균열, 그거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는 특히 법무장관과 민정수석 중에 민정수석의 사퇴가 더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 법무부 장관보다. 예. 최재경 민정수석이 청와대를 떠남으로써 타격을 입을 쪽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겠습니까? 검찰이겠습니까? 그건 뭐 상식적으로 짐작하기 네. 어렵지 않잖아요. 네. 이 국면에 방패 역할을 하러 들어갔으리라고 누구나 짐작할 수밖에 없는 네. 최재경 민정수석이 그것도 최재경이란 사람이 네. 우병우보다 더 실은 최재경 그러면 우병우보다 검찰 내부 장악력이나 지금 현재 검사들 네. 세계에서 그 전에 내려오는 힘 이런 것들은 훨씬 법무부 장관 후보이기도 했죠. 그랬죠. 네. 그랬죠. 굉장한 아무튼 뭐 검사들 사이에서는 진짜 한 칼이라고 불리우나 네. 봐요. 네. 그 최재경이 이 순간에 민정수석실을 떠났다. 이것만으로 저는 굉장히 큰 뉴스인 것 같고 네네. 타격을 받을 것은 당연히 대통령 아니겠어요. 네.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육군 참모총장과 야전 사령관이 한꺼번에 그냥 자기 곁을 떠나버린 것 같을 거예요. 네. 고립무원인 것 같고요. 이걸로 상당히 그 사정 라인 쪽에 미치는 심리적 여파는 크다. 그다음에 과연 그러면 민정수석이 최재경 변호사가 오케이 하고 민정수석을 받았을 때는 내가 방패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지금 뭐 일한 지 한 달도 채 못 돼서 임명장 받은 지는 며칠 안 됐으니까 그렇죠. 아직 임명장 잉크도 안 말랐을 텐데 네네. 그럼 왜 나왔을까? 그만큼 지금 검찰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고
검찰의 명예를 자기가 지켜주지 않으면 네. 자기 친정인 검찰과 아주 나쁘게 돼버리는 그리고 요즘 지금 검찰이 밝히고 있는 게 뭐 10초만 이거 틀어주면 뭐 촛불이 횃불로 바뀐다. 그런 얘기 나왔죠. 순살콕이다. 우리가 확보한 것은 99% 팩트 입증이 가능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진술을 하든 그건 상관없고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증거 열람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공소장을. 네네네. 공소장을 밝히고 나면 그 다음 날 바로 아직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네네네. 공소장을 법원에 송치하고 네네네. 보내고 나면 피의자의 변호인 즉 유영하 변호인 등은 네.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열람할 수 있어요. 법적인 조치로. 네. 일반인은 안 되지만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확인된 것들이 상상하는 거 훨씬 이상이다. 그래서 아마 이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이런 걸 하지 않았느냐. 네, 그렇게 봅니다. 최재경 민정수석은 일단 이 검사들의 신망을 많이 얻고 있는 네네. 인물, 그러니까 특수수사를 잘하기도 했지만 이 인격적으로 굉장히 후배 검사들로부터 신망을 얻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귀감이 되던 인물이고요. 예, 그런 인물인데 제 생각에는 이 움직일 공간이 본인이 별로 없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이미 이 호랑이 등에 지금 올라타고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네, 멈출 그렇죠. 수 없는 상황이고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 속에서 이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그 유영하 변호인 같은 경우는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사상 누각이다. 이것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강의 흐름이 양쪽에도 부딪히고 그랬죠? 있단 말입니다. 네. 그 속에서 아마 최재경 민정수석은 본인이 생각하는 이번 사태의 어떤 해법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검찰에서의 움직임도 본인 생각보다 좀 많이 나간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공범으로 해서 피의자로 입건한 대통령을 그런 정도까지 나갈 거라고는 본인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측의 대응도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든지 네. 이런 것에서도 여러 가지 좀 의견 차이가 있고 이런 속에서 결국은 민정수석이라는 어떤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이게 거의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속에서 이런 사의를 표명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요 검찰발 뉴스가요 아침에 검찰 내부 게시판에 체포하라 대통령을 그렇죠. 이런 글이 올라왔다. 이것도 깜짝 놀랄 일이고 두 번째로는 29일까지 대통령은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 요청서를 보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러더니 지금 저녁이 되니까 청와대 압수수색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초기에는 이 게이트가 터졌을 때는 청와대와 언론이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었다가 지금은 청와대와 검찰이 전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싸우고 있었고요. 네. 그 접점이자 최일선에 놓여 있었던 게 민정수석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며칠간 또 비판을 받았던 게 왜 대통령 개인 불법 비위 사항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는 공적인 조직 네. 사람과 기구가 제공돼서 왜 유영하 변호사를 돕느냐 뭐 이런 비판도 막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이 스스로 법치 행위를 짓밟았죠. 검찰 공개 조사, 네. 대면 조사 불응하고 아예 검찰 존재를 부인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이렇다고 보면은 대통령이 스스로 만든 자승자박이란 틀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소 국장님. 이 엄중한 시국 와중에 이걸 좀 희화화해서 다룰 건 아니지만 정작 오늘 대중들의 화제를 모은 건 비아그라인데요. 네. 자, 청와대에 이게 이제 의무실에서 구매를 했다. 기록이 나왔는데 이 정품 비아그라 화이자에서 나온 건 60정. 네네. 같은 이제 성분인데 국내 카피약 88정, 304정. 이거는 이 청와대는 고산병 치료제로 구매한 거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제가 좀 눈에 딱 띄면서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은 시기의 문제입니다. 네네. 이게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이른바 아프리카 3개국이죠. 에티오피아, 네. 케냐, 우간다를 방문한 건 5월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약물들을 구입한 것은 지난해 12월. 그 이후에요. 12월. 그러니까 한 5개월 전에 구입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간다면 뭐 한 3월이나 4월 정도 구입. 네네. 그게 했다면 이제 적절한데. 네.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5개월이나 앞서서 대량으로 364정을 구입했다라는 것이 일단 좀 선뜻 잘 그게 이해가 안 가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고산
이기 때문에 그쪽이 대개 이제 한 1000m에서 2500m 정도 해발, 예, 해발 그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를 고산병 용도로 해서 그것을 구입했다. 또 실제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고산병 히말라야 가고 이런 산악인들이 또 비아그라 가져가서 먹고 이런 경우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 아프리카 여기는 한 1000m에서 2500m 정도면 사실 우리가 설악산 올라가는 높이보다 조금 높은 정도 네.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산악국가라서. 예. 그러니까 네. 뭐 한 3000m 이상 정도 된다면 네. 좀 그렇지만 이게 굳이 비아그라를 그 용도로 샀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해외 순방을 이렇게 갔을 때 네. 이런 고산 네. 때는 이렇게 갔을 때 그 당시 아마 순방 같이 동행했던 기자들한테도 비아그라를 하나씩 이렇게 나눠줬다. 이런 용도로 나눠줬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런 걸 본다면 또 과거 청와대에서부터 그런 것이 일종의 좀 관행 비슷하게 혹시 모르니까 하나씩 나눠주는 네. 이런 게 되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여하튼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처방이 정상적인 어떤 청와대 의무 시스템을 거쳐서 네. 이루어졌는가. 정상적으로 그런 처방전을 받고 약을 네. 사고 그 시스템의 어떤 검증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그 부분이 네. 저는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 최순실, 최순득 자매의 대리 처방 의혹이 계속 나오다가 이게 딱 나왔는데 아까 저희가 2부에서 전해숙 의원을 인터뷰했는데요. 약사 네. 출신이고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세요. 그런데 이 약사 입장에서 비아그라는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그렇죠. 약이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자든 혹은 뭐 청와대 경호원이든 이걸 그냥 나눠주면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겐 위험할 수 있는데 네. 자기의 상태를 의사에게 확인받지 않고 이걸 그냥 나눠줘서 먹는다? 이게 드링크가 아니란 말이죠. 아니 기본적으로 저는 네. 그렇게 많은 그 약을 비아그라만 해도 60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이렇게 어디선가 그걸 어쨌든 받았을 텐데 네. 그렇게 한 사람 예를 들면 한 사람 누가 받았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 굉장히 처방을 해도 몇 알 뭐 이랬을 텐데 그렇습니다. 말이죠. 이게 참 워낙 남사스럽고 네네. 나라 꼴이 이 지경까지 해야 되나 네. 싶으니까 지금 이 위원님 표정을 좀 청취자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한간에 뭐 비아그라 뭐 많이 샀다더라 이러니까 벌써 쫙 도는 얘기가 얼마나 남사스럽고 우리가 어디까지 떨어져야 합니까? 네. 그런데 네. 딱 두 가지만 제가 궁금했던 게 네. 1000m에서만 한 2000m 정도라는데 우리 저 1월 1일 날 해맞이 그 해돋이 본다고 지리산 천왕봉이나 어디 설악산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애기 손잡고도 가고 가족 단위도 가는데 그 뭐 비아그라 먹고 갑니까? 네. 그 정도 히말라야 트레킹하는 사람들이 뭐 비상약으로 가지고 간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뭐 1000m짜리 가면서 이거 하는 것도 그랬고 그다음에 정작 또 고산병 치료제 용도로는 따로 또 산 게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고산병 치료제약이 네. 또 따로 있더군요. 그러니까 더더욱 한간에 이걸 두고 희화화시켜서 이런 말이 도는 거잖아요. 네. 제발 우리가 청와대 때문에 얼마나 어디까지도 창피해지고 한심해져야 합니까? 아이고 남사스럽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약에 또 이제 말을 원래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능인지라 이게 워낙 이렇게 화제가 됐는데요. 이것뿐만은 아니죠, 사실은. 태반 주사, 마늘 주사, 그러게 말입니다. 배복 주사, 류도카인인가 뭐 국부 마취제 주사제로 썼다면은 뭐 치과 치료에도 많이 쓰고 하는 건 아는데 네. 청와대 웬 그 주사 그 주사파 아니에요? 웬 주사가 그렇게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뭐 맞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주사파 오랜만에 듣네요. 오늘 누구죠? 그 주사파 얘기를 그렇게 그 용어를 썼죠. 네. 한 국회의원이. 근데 저는 뭐 대통령이 이런 마늘 주사 같은 거 맞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청와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순실 게이트라는 부분이 결국은 공과 사를 막 그냥 혼돈시켜 버려가지고 공적인 영역에서 해야 될 것들을 사적인 최순실이라는 사인한테 연설문이든 아니면 네. 막 각종 뭐든 간에 다 거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결국 사태의 핵심으로 비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주사 부분도 청와대의 그 기본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의무실장과 주치의가 그렇죠. 다 거기 허락을 해야 되고 같이 동석해서 맞더라도 맞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네. 뭐
별 문제가 없는데 과연 그렇게 이루어졌는가 네. 그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뭐 저희 꼼꼼한 이 박 PD가 자료를 찾아줬는데요. 이 우리나라 천왕봉이요. 해발 1915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1000m에서 2000m 사이.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고산지대다 이렇게 느끼기는 좀. 네. 지리산 갈 때 우리 네. 비아그라 먹고 안 가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청와대 해명이 자꾸 또 논란을 낳아요. 이 태반 주사, 마늘 주사, 감초 주사, 배국 주사 이게 여성들의 뭐 피부 노화 방지에 좋다. 아까 이 전 의원에게 물어봤을 때는 저희 여성이시고 중년 여성이신데 네. 자신은 맞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효과에 대해서도 지금 의학적으로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와중인데 이걸 경호원들에게 주려고 샀다. 네. 경호원이면 대부분 남성들일 텐데. 경호원들 피부가 혹시 맞아 보셨습니까? 그런 주사? 저는 맞지는 않았는데 네. 이게 사실 병원에 일반 이런 이제 시내 병원 같은데 보면은 많이 붙어 있어요. 아, 광고 많이 하죠? 예, 저도 전에 이제 감기 때문에 병원에 좀 갔는데 엘리베이터 가니까 이 마늘 주사가 7만 원인가? 뭐 네. 이렇게 해서 태반 주사 뭐 8만 원. 되게 이제 그 관심 있게 보셨군요. 아니 앞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네. 보죠. 그리고 제 이제 전에 기자 생활할 때 그 선배 어머니가 한 70대 중반이셨는데 네. 저도 그때 마늘 주사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아, 마늘 네. 주사라는 걸 가서 딱 저 어머니가 맞았는데 네. 한 2주는 기운이 좀 나더라.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 부분은 뭐 많이 맞는 주사이긴 네, 합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의료 문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세월호 7시간과의 관계 때문인데 이건 또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 수다. 오늘도요. 이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AC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힐스테이트로 수원 홈앤실이 더 탁월해집니다. 빠른 강남 접근성과 단지 앞 학교, 뉴스테이에서 최소 8년의 안정적인 거주에 남다른 생활 서비스까지. 탁월한 입지와 브랜드로 홈앤실을 압도하다. 힐스테이트 홈앤실. 11월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뉴스테이 문의 1877-5002 현대건설. 초가을의 하늘과 초가을의 바람과 초가을의 햇살을 껍질째 통으로 담은 초가을 우엉차. 아, 좋다. 100% 국산 우엉으로 내 몸을 가뿐하게. 속까지 가벼운 초가을 우엉차. 나 이수영. 기회는 놓치지 않는다.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블랙 프라이데이. 갖고 싶던 전자제품 가장 특별하게 만나는 날. 우와, 진짜입니까?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하이마트로 가요. 김승우입니다. 저에겐 아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기업에게도 힘이 되는 파트너가 필요하죠. 지식산업센터 미사 테스타타워를 만나보세요. 상일 IC와 혁신 시스템으로 기업의 성장이 빨라집니다. 이제 미사 테스타타워와 상의하세요. 문의 1800-7003 대림.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수요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해, 김성호,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